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진숙 탄핵 기각 업무 복귀하셨네요. 4대4 재판관 성향에 따른 판결을 했습니다. 자, 결국 헌법재판소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향에 따라서 헌법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죠. 자, 결국 이진숙 탄핵 기각되는 것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이제 전 99%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이 정치 공작이었죠. 부정선거라는 이것을 끄집어내서 공병을 하든지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계속 부정선거를 불을 지폈습니다. 자,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은 계엄령을 일으키게 하는 데까지도 성공을 했고요. 자, 결국 중간에서 한동훈이가 막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다시 정진석이가 털어서 탄핵 심판까지 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네들이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해서 수갑을 채우고 제수복을 입혀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선동이 되는데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수갑을 채우고 제수복을 입혀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선동이 되는데 얘네들이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요.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우매해서 눈으로 봐야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무조건 체포가 되어서 제수복을 입는 그 순간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우매하기 때문에 비로소 윤석열 대통령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봤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우매하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제수복을 입으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네들이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헌법재판관들한테 깍듯이 인사하면서 공손히 이렇게 재판받는 것을 보면은 결국 거기서 강자가 누굽니까? 강자가 헌법재판관이 강자가 되는 것이고 공수처가 강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죄인이 아닙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지율이 팍팍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수복을 입었다? 이건 무조건 죄가 있구나라고 우리 국민들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매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키는 데까지 성공, 탄핵 심판까지 가는 데까지 성공, 그러나 요거를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제수복을 입혀서 수갑을 채워서 선동하는 거, 요걸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복을 입고 와서 죄인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이거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강자가 공수처가 강자가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이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니까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지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뒤에 한동훈이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부정선거를 꺼내는 순간 안 됩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일으켰다는 이것은 저들의 전략입니다. 김무성 배신 세력들의 전략이거든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그야말로 29번에 걸쳐서 모두 탄핵시켜버렸다. 결국 무정부 상태를 저들이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다. 이것으로 가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것이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일으켰다. 이것은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함정이에요. 함정. 여기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완전히 180도로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건 그냥 확인 차원에서 내가 확인을 해보라 그랬다. 이렇게 완전히 바꾼 것이죠. 부정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는 4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한 그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목적은 저들이 29번에 걸쳐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정부를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무정부 상태를 저들이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통해서 정부를 바로잡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것이 먹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매한 우리 우파 국민들은 부정선거만 밝혀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우매한 우파 국민들을 저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헌법재판관 성향에 따라 모두가 판결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확률이 저는 이제 99%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문형배, 문재인이가 지명했죠.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역시 문재인이가 지명했습니다. 역시 완전 둘이는 좌파겠죠.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보니까 제가 완전히 중도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김명수가 그 당시 임명할 때도 9명 모두를 좌파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를 한 사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형두 재판관인 것 같아요. 기각시킨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상당히 합리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명수가 지명했지만은 중도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정민은 김명수가 지명했는데 완전히 좌파죠.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명한 사람이고요. 김복형 재판관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 몫이죠. 이번에 좌파죠. 그리고 조창한 재판관님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문재인이 지명한 4명, 문형배,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 정계선 요 4사람이 이진숙 통신위원장을 탄핵을 인용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탄핵을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김형도 재판관님, 김복형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4로 해서 결국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요 완전 마은혁 보리했죠. 요 극자입니다. 극자 세력.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준석 탄핵 소추안에서 4대4 재판관 성향에 따라 판결을 했고요. 인용을 한 사람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즉 좌파 4명만 지금 인용을 했고 나머지 중도 김형도 재판관님은 이제 중도니까 결국 법에 따라 심판을 했고요. 정형식,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님은 이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형조 재판관님까지 포함해서 4명이 기각, 그리고 좌파 재판관 4명이 인용 이렇게 해서 4대4로 해서 결국은 기각되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은 6명이 필요합니다.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지금으로 봐서는 충분히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입니다. 이것이 60%만 넘어가면 무조건 어때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관은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 지지율 여론에 따라서 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온전하게 돌아오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말만 듣습니다. 이제 이 배신자 세력 말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야만이 국민의힘도 다시 한동훈이가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 기각되면 가장 먼저 한동훈을 다시 국민의힘에 세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분포들은 진짜 친윤이 있습니다. 진짜 친윤이 50명 정도 되고요. 가짜 친윤,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30명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친한, 한동훈 세력이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배신 세력, 중도 세력 합쳐서 한 3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친윤, 진짜 친윤이 지금 한동훈을 내쫓았습니다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건강한 정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알죠. 지금 이 배신 세력들한테 쏘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정진석부터 내쫓을 것이고요.
이 내각제 세력들, 김무성 졸개들,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권영세와 권성동 이자들은 무조건 물러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진짜 친윤이 40, 50명 되니까 진짜 친윤과 친한과 합쳐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고요. 저는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 한 99% 정도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기각되었듯이 앞으로 모두 검사 탄핵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기각되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국정을 발목 잡은 이것이 명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기각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온전한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빈틈없이 국회에서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박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낮은 자세로 아주 공손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약하구나, 우리가 구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정진석이 정치 공작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말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키려고 예를 들어서 했으면은 조금 더 있다 일으켜야죠. 왜냐? 보세요. 자, 문형배하고 이미선이는 이제 5월달 되면 물러납니다. 문재인이가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물러난다니까요. 5월 이후에 하면 어때요? 훨씬 유리한 헌법재판관이 지금 배치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문재인이가 앉힌 노태학입니다. 요 노태학이 임기도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잖아요. 이제 다 끝나가니까 임명하고 나서 서버 조사하면 됩니다. 문재인이가 앉힌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결국 겸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데 자기가 자기 재판을 하는데 그게 밝혀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2, 3개월만 참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임명하면은 서버 조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버를 조사 못하게 하겠죠. 그러나 이제 2개월만 있으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바뀝니다. 왜?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중에 하나를 임명해서 서버를 조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노태학이 임기 끝나기 전에 서버를 조사하겠다고 그렇게 계엄령까지 일으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자 보세요.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노태학이가 임기 끝나기 전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부정선거를 조사한다면서 정치 공작을 한 것이 바로 김무성과 박지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앞뒤 모르게 정신을 흐리게 한 것이 바로 저는 정진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 때문에 계엄령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냥 확인 차원에서, 서버 확인 차원에서 체크만 하라 그랬다.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분명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탄핵하려고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이 극우 유튜버, 즉 공병호, 김무성 조리조 이 자들의 부정선거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계엄령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저 상태로 가면은 제2의 계엄령을 일으킬 것이다. 제2의 계엄령은 무조건 내란죄가 성립돼서 윤석열 대통령 사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직무정지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이미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제2의 계엄령을 내렸으면 무조건 내란죄가 성립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당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무조건 직무정지 그리고 탄핵을 주장했던 것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온전한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말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어야만이 한동훈이가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이 배신자 누명도 무조건 벗을 수가 있습니다. 왜? 진짜 친윤이 하고 50명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진짜 친윤은 윤석열 대통령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다시 대표시키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의 누명을 벗길 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어야만이 가장 간단하게 한동훈이가 다시 국민의힘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결국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1단계는 성공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까지 가는 데는 저들이 성공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실패한 것이 2차가 실패했습니다. 2차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갑을 채워서 죄수복을 입혀서 그 죄수복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선동을 하면은 이것은 100% 먹힙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눈으로 봐야지 믿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단지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서 탄핵하라고 했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뒤내막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누가 정치 공작을 했어요? 김무성 배신 세력이 그런 정치 공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 싹 잊어버리고 김무성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든 뭐든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지금 김무성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자들을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5년 전에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한동훈이 배신자 시키면 돼요. 자, 결국 동물이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늑대 새끼를 입에 물고 막 흔들면은 어미가 떠나질 못해요. 그러면은 그 사자가 어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새끼는 잡아먹지 않고 그냥 살짝 입에 물고 살랑살랑 흔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미가 그 새끼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고 주위에 빙빙 돈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자가 새끼를 탁 놓고 그 어미를 잡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저 김무성 배신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하나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갈라놓기 위해서 우선 댓글 공작부터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가족들, 진은정 여사가 모두 그 댓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욕했다고 그렇게 갈라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정진석이가 그야말로 옆에서 어떤 정치 공작을 하면은 한동훈이가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못 벗어날 것이다. 기꺼이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배신자 누명까지 덮어쓰고 탄핵을 시키려 할 것이다. 이 김무성 세력들은 안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배신자 누명까지 다 뒤집어쓰고 내란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직무 정지시키고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탄핵시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모두 김무성의 정치 공작입니다. 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유튜버 공병호 이 배신 세력들이 계속 지난 2년 동안 부정선거만 계속 공병호가 내세웠지 않습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은 거기에 쏘가 넘어갔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공병호 유튜버만 보게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빠져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 한동훈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극우 유튜버들 공병호가 이야기하는 그 유튜브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시청했다고 그러잖아요. 한동훈이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네들이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빠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켰으니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떤 정치 공작을 했는지 다 밝혀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차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시고 나서 병원에 잠깐 들렸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 정찰기가 그 상공을 빙글빙글 돌았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정치 공작을 했는지 다 밝혀집니다. 결국은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이제 끝났다. 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대로 가더라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아주 기가 막히게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한 10%도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한 90%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어서 이제 맑은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오면은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부터 내칠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이제 지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다시 한동훈이가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안철수가 알고 있죠. 안철수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안철수는 싱긋이 웃으면서 난 절대로 국민의힘 안 벗어난다. 안철수도 다시 어떻습니까? 자신을 얻은 것입니다.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짜놓은 플랜이 어떻습니까? 차기 대통령 선거 한동훈이가 나가면 어차피 대표 자리 그만두게 될 거고 그러면은 친윤으로 안철수가 나가고
반윤으로 한동훈이가 나가서 둘이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대표를 그만두면 그 당시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표를 하게 돼 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짜여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났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진석이한테 정치 공작이 당한 겁니다. 근데 저들은 결국 정치 공작에서 실패했다. 1차까지는 성공했으나 2차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갑채워서 수위를 입혀서 우리 국민들한테 선동한다. 요걸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 공수처장이 솔직히 엑스맨이라고 봅니다. 공수처장이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하는 척만 했지 실질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한동훈이가 뒤에서 공수처장을 잘 역이용했든지 아니면은 공수처장이 엑스맨이었든지 아니면은 한동훈이가 공수처장을 역이용해서 완벽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게끔 잘 했던가 이 두 가지거든요. 저는 뒤에 한동훈이 지금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건 법의 천재가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공수처장도 몸살해야 된다. 이미 불법적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공수처장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선 것 같아요.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착착 풀리 나가는 것을 보면은 뒤에 한동훈이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터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좌파 세력들도 함부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지원을 보면 안다니까요. 박지원이가 설치느냐 안 설치느냐 요거 딱 보면 압니다. 결국 지금 정청래도 지금 쇼하고 있죠. 약한 척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도 결국 정청래도 실패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재명도 자기 살 길을 바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세력들이 이재명 끌어내리려고 움직였잖아요. 벌써 이재명도 자기 살 길을 바빠요. 이제 이재명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신경 안 쓸 거라 보고요. 자기 살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과 한판 붙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재명도 자기 살기 위해서 이제 민생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도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밀어붙이는 거 못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실패하게 되면 결국 문재인 세력들은 사생결단으로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민주당이 한판 붙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이 정치 공작이었으나 이제 결국 저들이 실패로 들어갔고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제 이 배신 세력들을 모두 알게 되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정진석이가 어떤 놈인가를 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배신자 세력들이 완벽하게 드러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이 택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 세 사람은 하늘이 택했다고 말씀드렸고 이재명이는 그냥 하늘이 도구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도구로 씁니까? 문재인 심판하는 도구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재명을 이용해서 문재인 세력 즉 민주당이 반으로 갈리게 하고요. 국민의힘 배신 세력들을 심판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하위복이 되어서 정진석이 한 저 행동들 모두 밝혀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무성과 정진석은 하늘이 심판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틀림없이 정진석이는 용서받지 못하고요. 정진석을 캐면 뒤에 무조건 김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내란 세력들이 이제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90%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